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최영욱입니다. 자, 오늘 할 거는 이제 고려의 발전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자, 고려든 조선이든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시작할 때는 왕들, 가장 중요한 왕들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나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는 고려 초기의 왕들. 3명 정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바로 누가 있느냐? 태조 왕건이 있어요. 태조 왕건의 정책은 크게 한 서너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 제일 먼저는 자, 태조 왕건이 통일을 했으니까 누구의 마음을 잡아야 되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민생 안정책이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민생 안정책으로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 국민들 뭘 해주면 제일 좋아할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금 깎아주면 최고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얘기했던 게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민유도. 조금 어려운 말인데 해석해보면 별것도 아닙니다. 백성들한테 수취를 할 때는 정도가 있어야 된다. 마음대로 뺏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흑창이라고 해갖고 자, 이거 빈민구제책이에요. 우리나라는 봄철이 되면 보릿고개라는 거 춘공기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왜? 가을에 추수한 쌀은 다 먹어버렸고 가을에 또 심어놓은 보리는 아직 덜 자란 그 한 달 기간 그때 국가에서 쌀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나왔던 게 바로 흑창인데 우리 왜 머릿속에 흑창이라는 제도가 잘 안 보이느냐? 이유는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무슨 이유냐면은 뒤에 이 흑창이 이름이 바뀌어요.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의창으로 바뀌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는 것 뿐이에요. 마찬가지 제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태조 왕건 누굴 제일 무서워하느냐? 자, 이 태조 왕건도 호족 출신이에요. 지방 세력과 호족. 신라 말에 호족이 등장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죠? 자, 그런데 문제는 호족들하고 자 1대1로 싸우면 태조 왕건이 이겨요. 하지만 대호족들 2명, 3명이 같은 편이 돼갖고 쳐들어오면 못 이기죠. 그러다 보니까 호족을 힘으로 누를 수 없다라면 내가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 해갖고 호족 융합 정책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호족 융합 정책을 하느냐? 첫 번째는 왕건 스스로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바로 뭐냐? 장가를 가기 시작합니다. 결혼 정책 또는 혼인 정책 또는 정략 결혼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호족들의 딸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장가를 가기 시작했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 번 갔다라는 얘기죠. 자, 부인이 29명이 있습니다. 아우, 나쁜 놈.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거죠. 뭐라고? 호족들한테 이제 나는 네 사위고 너는 나의 장인이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건 여러분들 사성정책이라는 것도 있어요. 사성정책은 대표적인 게 왕지성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평양의 장수였던 이가도란 장수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지성을 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름을 왕가도로 바꿔줘요. 너와 나는 같은 왕지성을 쓰는 형제다. 나를 도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인. 자, 기인이라는 건 바로 뭐가 되느냐? 지방 호족들의 아들들을 서울에다 데려다 놓는 거예요. 이거 뭐 인질입니다. 말은 벼슬을 준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경고하는 거죠. 한번 개겨봐. 반란 일으켜봐. 반란 일으키면 한마디 하면 됩니다. 네 새끼 뒤졌어. 이러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호족을 내 편으로 만드는 정책으로 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가 있느냐? 북진 정책이 있어요. 자, 북진 정책이라는 것은 고려라는 나라 이름부터 여러분들 나옵니다. 고려는 어느 나라를 계승했다? 고구려를 계승했다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를 계승한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어디를 중시하느냐? 서경을 중시해요. 자, 서경을 중시한다라는 건 바로 뭐가 되냐면 서경은 평양입니다. 평양은 원래 고구려의 수도였죠. 여기를 중시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 이 왕건이 훈요 10조라는 유언을 남겼는데 여기다가 무엇을 남겼냐면 서경은 수덕이 순조로워 만대 왕업의 바탕이 될 만한 땅이다. 내 후대 왕들은 항상 이곳에 머물며 정사를 돌보도록 하라. 이런 말을 남길 정도였어요. 서경을 바로 북진 정책의 전진기지로 삼았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나오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 거란과 대립합니다. 거란과 대립이라니 무슨 얘기냐? 거란은요, 여러분들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발해는 고려 입장에서는 고구려를 계승했던 우리의 이 고려의 형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을 멸망시켰고 어차피 북진 정책 하려면 거란과 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란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 그리고 이것들을 온갖 유언을 남겼는데 이것들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자기 후대 왕들한테 후뇨 10조라는 걸 남겼습니다. 신하들한테는 정계와 계백 요소라는 걸 남겼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오늘 알아둘 것은 후대 왕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담은 후뇨 10조라는 유언을 남기기도 했다.